자, 김수영의 파밭가에서를 보겠습니다. 내용 바로 볼게요. 삶은 계란의 껍질이 벗겨지듯 묵은 사랑이 벗겨질 때, 자, 뭐뭐 하듯 지규죠. 그러니까 원관념은 묵은 사랑, 그 다음에 보조관념이 삶은 계란의 껍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삶은 계란의 껍질이 벗겨지듯 묵은 사랑이 벗겨질 때 붉은 파밭에 푸른 새싹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내용을 좀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 주황색으로 이렇게 칠해놓은 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맥락인 거죠. 다 오래된 것, 묵은 것, 이런 거, 버려야 할 것,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 대상들이에요. 얘들이 버려지면, 삶은 계란의 껍질이 버려지고 묵은 사랑이 버려지고 붉은 파밭이 버려지면 푸른 새싹을 얻을 수 있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를 잃어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뭘 잃어야 되냐면 이런 묵은 것들을 빨리빨리 잃어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것들을 얻을 수 있으니까. 되셨나요? 근데 왜 붉은 파밭을 여기서 이제 부정으로 보냐면, 여러분 파가 무슨 색이에요? 파 아시죠? 파. 파란색이잖아. 초록색. 그죠? 파는 초록색, 흰색. 뭐 이게 파죠. 근데 지금 붉은 파밭이래요. 파가 오래돼가지고 붉은색이 될 때까지 그냥 둔 거예요. 그럼 이제 보통 뭐 이거는 물론 저의 생각이에요. 왜 파를 그대로 두느냐? 예전에 뭐 요새도 그런 거 있을 거예요. 배추 같은 거 이제 기르는데, 배추를 길렀는데 배추가 너무 싸. 그래서 추수를 하는 게 별로 이득이 안 돼. 그러면 그냥 둡니다. 특히 옛날에는 화학 비료를 안 쓰던 시절에는 그걸 그냥 밭을 갈아버려요. 뒤집어 엎어. 그래서 배추를 거기서 썩게 하는 겁니다. 그걸 비료로 사용하는 거죠. 네,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러려고 파를 추수를 안 했나 봐요. 그래서 파가 붉은색이 될 때까지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푸른 새싹이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걸 시인이 보지 않았을까? 물론 추측이에요. 추측입니다. 그래서 써놨죠? 아마도 시인은 붉은 파밭에서 푸른 새싹이 자라나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그래서 오래 묵은 붉은 파를 버림으로 인해 푸른 새싹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보고 깨달음을 얻었겠죠. 그래서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구나 라는 맥락에서 시를 쓰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보아라 같은 경우는 이제 명령형 어민데, 이것은 확신에 찬 어조. 그래서 확실하다는 거죠. 이게 확실해. 그러니까 이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저거 봐라.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의지적 어조냐? 사실 의지는 아니에요. 따져보면. 이게 왜 의지야? 얘가 여기서 어떤 의지를 드러내는데요? 물론 이제 뭐 여러 번 이제 돌아서, 그래서 옛날 것을 버리겠다. 뭐 이런 의지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그래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좀 직접적으로 봤을 때에는 의지적 어조보다는 이제 확신에 찬 어조가 좀 더 적절한 설명이죠. 아무튼 그래서 삶은 계란의 껍질, 묵은 사랑, 붉은 파밭. 그러니까 이런 묵은 것들이 버려져야 새로운 무언가가 온다. 뭐 사랑도 그런 거고, 그죠? 인생도 그렇고, 뭐 사람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다음 보시면, 자 이제 요것만 잘 이해하시면 뒤에는 똑같아요. 먼지 앉은 석경 너머로 너의 그림자가 움직이듯. 먼지 앉았다는 것만 봐도 여러분 오래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오래됐다. 먼지 앉은 석경 너머로 너의 그림자가 움직이듯 묵은 사랑이 움직일 때 붉은 파밭에 푸른 새싹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똑같죠? 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래된 거 버려라. 그래야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다. 그 다음 새벽에 준 조로의 무리. 조로가 이렇게 제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이렇게 꽃에 물 주는 통 있죠? 네, 그걸 조로라고 그래요. 꽃에 물 주는 통. 새벽에 준 조로의 물이 뭐 중요하진 않아요. 대낮이 지나도록 마르지 않고, 어쨌든 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오래됐지만 없어지지 않고 젖어 있듯이 남아 있는 거죠. 오래도록 남아 있는 것들 역시 부정적 대상이에요.
묵은 사랑이 뉘우치는 마음의 한복판에 젖어 있을 때, 여러분 이 뉘우치는 마음의 한복판은 후회인데 이 긍정이냐 부정이냐? 부정이에요. 왜?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거야. 새벽에 준 조로에 물이 남아있듯이 묵은 사랑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뉘우치는 마음의 한복판에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부정적 대상, 빨리 떨쳐버려야 할 것이에요. 붉은 팝밭에 푸른 새싹을 퍼라. 얻는다는 것은 똑같죠?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이 다 똑같아요. 똑같고 이 부분만 잘 이해해 주시면 돼요. 붉은 팝밭, 푸른 새싹. 왜 붉은 팝밭에 푸른 새싹인가? 그리고 왜 얻는다는 것이 잃는다는 것이라고 말하는가? 이 부분만 잘 이해하시면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정리를 해볼게요. 핵심 정리, 자유서정시고요. 성격, 주지적이 뭐냐면, 주지적이라는 말은요, 이 반대는 주정적인데, 주지적이 있고 주정적이 있어요. 주정적이라는 말은 지식, 뭔가 깨달음, 이거고요. 반대 주정적은 이제 정서,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시는 정서보다는 깨달음이죠. 자신이 깨달은 바를 드러내는 것이 좀 더 중요하니까 주지적인 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상징적, 의지적, 반복적. 의지적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서 넣어놓겠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의 수업을 확인해 주세요. 선생님들이 의지적이 맞다고 하시면, 의지적이라고 하시면 맞는 걸로 보시면 돼요. 아무 말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이거 의지적으로 볼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반복적, 뭐 이건 반복이 쓰이면 되고, 역설이 쓰였다. 성찰. 성찰적이라는 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게, 살펴보는 게 성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은 이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돌이켜보고 그걸 잘 살펴봤더니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찰력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주제는 새로운 사랑을 위한 의지. 이건 안 되겠다. 제가 이거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거 이제 자료를 가져온 건데 의지라고 볼 수는 없고요. 네. 사랑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는 거다, 그렇진 않죠. 오히려 깨달음을 드러내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깨달음 정도로 볼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얻는다는 것이 잃는다는 것이,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라는 이 깨달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징은 자연현상과 관련한 일상생활의 체험을 바탕으로 보편적 삶의 원리.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체험이죠. 아까 얘기했던 붉은 팝밭에서 푸른 새싹 봤다 이거죠. 이게 체험이고, 여기로부터 깨달은 바를 이제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생활의 체험을 바탕으로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다양한 표현법, 지급법, 역설법 이런 거 쓰였고요. 색채 대비, 이 색채 대비도 중요한데 이게 색채 대비죠. 붉은 팝밭, 푸른 새싹. 두 가지의 색깔이 드러나면 색채 대비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비라는 건 꼭 반대가 아니라 두 가지가 붙어 있어서 하나가 도드라져 보이는 거, 이게 대비예요. 여기서 대비는 드러났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 각연의 구조가 동일합니다. 보시면 뭐뭐 하듯 묵은 사랑 어쩌고 저쩌고가 할 때 봐라, 이거다. 똑같아요. 그림자가 하듯 묵은 사랑이 어쩌고 할 때 봐라, 이런 거다. 이것도 뭐 하듯 묵은 사랑이 어쩌고 할 때 봐라, 다. 그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각연의 동일 구조. 이 동일 구조가 사용이 되면 당연히 운율이 형성되고요. 그 다음에 시적 안정감, 구조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 자, 김용택 씨의
들국입니다. 이 시도 단순해요. 제가 좀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인데 의미는 좀 단순합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산마다 단풍만 저리 고우면 뭐헌다요. 이게 여러분 그 방언이에요. 뭐헌다요가 방언이고 써야겠어. 방언 사용. 그 다음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뭐헌다요가. 그래서 운율 형성하고 의미 강조. 소용이 없다는 거고요. 뭐헌다요.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할 의미가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서리적 표현으로 볼 수 있어요. 이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반복을 통해. 그 다음에 단풍에 지금 박스를 쳐놨는데 이 박스들은 당신이 오지 않아 의미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단풍만 고우면 뭐 하겠는가? 의미 없다. 물빛이 고우면 뭐 하냐? 의미 없다. 하얀 억새꽃 하얀 손짓도 의미 없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다음에 초생달이 걸리면 뭐 하냐? 의미 없다. 다 당신이 오지 않아 의미 없는 것들을 체크를 해놨습니다. 그럼 이제 보죠. 물빛만 저리 고우면 뭐 한다요? 소용이 없다는 거죠. 당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산 그늘도 다 도망가 불고 산 너머 저 산 너머로 산 그늘도 다 도망가 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산 그늘은 다른 애들이랑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박스를 쳤는데 얘는 박스를 안 쳤죠.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오지 않아 의미 없는 것들이 아니라 얘는 나의 처지가 좀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나의 처지가 당신이 없는 나의 처지가 좀 부정적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소재입니다. 산 그들이 도망갔다라는 거. 산 아래 집 뒤한 하얀 억새꽃 하얀 손짓. 색채 이미지 쓰였죠. 색채 이미지. 당신 안 오는데 뭔 헛짓이다요. 저런 것들이 다 뭔 소용이다요. 뭔 소용이다요. 반복. 어두운 산머리. 초생딸만 그대 얼굴같이 걸리면 뭐 헌다요. 쓸데없다는 거죠.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내 마음에. 이것도 화자의 마음을 비유한 거죠.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내 마음에 허연 서리만 끼어가고. 이것도 부정적인 내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오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 차가워지고. 저달 금방 저버리면 세상길 다 막혀 막막한 어둠 천지일 텐디 병신같이 바보 천치같이 이가을 다 가도록 서리밭에 하얀 들국으로 피어 있으면 뭐 헌다요. 뭔 소용이다요. 여기서 제가 써놨는데 이 하얀 들국으로 피어 있는 게 누구냐면 화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얀 들국으로 서리밭에 피어 있으면 뭐 하냐. 네가 오지도 않는데. 뭐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화자가 하얀 들국으로 피어 당신을 기다리고 있지만 당신이 오지 않아 의미가 없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누가 병신같이 바보 천치같이인 거예요? 화자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병신이라고 바보 천치라고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자조적 태도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얀 들국으로 피어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게 바보 천치 병신 같다는 거죠. 왜? 어차피 오지도 않을 텐데 당신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주제는 임에 대한 그리움이죠. 네.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1번입니다. 가나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3번이에요. 이게 가에 의인어가 안 쓰였고요. 가가 부조리한 현실을 폭로하고 있는 것도 아니죠. 지금 이 파박가에서인데 이게 부조리한 현실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성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조리한 현실 아니고 그 다음에 의인법도 사실 안 쓰였고요. 네, 그래서 3번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기억은 희망 맞죠? 그 푸른 새싹인가 그럴걸요. 기억 어디지? 네, 푸른 새싹 희망이죠. 그 다음에 니은은 화자의 서러운 처지. 이거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예죠. 하얀 들국.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하얀 들국이 되어가지고 내내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당신은 오지 않죠. 그러니까 얼마나 서럽겠어, 그죠? 그래서 화자의 서러운 처지를 함축하고 있는 존재.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죠. 4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3번, 4번도 좀 쉬워요. 3번 같은 경우도 4번인데 이게 메말라 불고 그거잖아요. 아니네. 이거네. 마른 지푸라기네.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내 마음이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 마른 지푸라기 같은 이유는 당신이 오지 않아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신이 오지 않아서 마른 지푸라기인 건데 임에 대한 감정이 사라진 화자의 정서다 그랬으니까 이제 헛소리가 되는 거죠. 4번은 말도 안 되죠. 그 다음에 4번도
좀 길지만 문제 자체는 쉽습니다. 3번을 보면 아까 우리가 하얀 억새꽃 하얀 손짓이 화자를 비유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을 아이고 너 아니네.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을 빗대었다. 뭐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끝.